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서부터 음악 기초반 1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교육론 기초반에서는 음악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에요. 자, 역사라고 하면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음악교육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일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거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비전적인 얘기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음악교육 첫 기초반 제재로 저는 역사라고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하고 음악교육 기초반에서 음악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할 건데 첫 주차예요. 1주차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의 음악교육 역사가 있겠지만 먼저 어디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1주차에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사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는요. 어디 음악교육사를 하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음악교육사로 시작을 할 거고요. 2주차는. 네, 3주차는요. 미국의 음악교육사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대륙별로 나누고 그 특성에 맞게 음악교육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 1주차니까 오늘은 약간 이게 국악 수업인가 싶게, 왜냐면 우리가 옛날의 나라들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국악사적인 사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국악 시간인가 음교론 시간인가 헷갈리게 처음에는 국악적인 얘기가 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강의 자료라고 써놨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써놨나요? 골든타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이걸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저랑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문제는 바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답안지가 한 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한 장 받으셨나요? 네, 답안지 양식은 어떤 과목이든 기초반의 양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과목을 쓰시거나 뭐 이렇게 주차를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두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내야 되는 거는 골든타임 문제지일까요? 답안지일까요? 답안지예요. 답안지 한 장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강생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다가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답안지를 내고 나면 제가 이 답안지를 확인한 후에 정답과 추가 해설이 있는 자료를 다시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분리한 이유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문제지는 온전히 보관을 잘 하고 계셨다가 이 문제지는 1주차가 끝나고 2주차가 끝나고 다음 강의가 시작했는데 1주차 강의가 하얘질 때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문제지는 잘 가지고 계시고요. 저한테 제출하는 거는 답안지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수업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사인데,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사를 얘기할 때 고대와 삼국시대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 두 시대를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그죠? 기록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많아지는데 저 고대나 삼국시대로 갈수록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시대를 지금 묶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제가 넘버링을 붙여놓은 것은 제천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뭘 기원하는 의식을 올리는 건데 왜 하늘에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겠죠. 저 당시는 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저 돌아다니면서 많이 나는 것들을 줍거나 수렵하거나 채집하는 식의 생활밖에 안 됐을 테니까 뭐든지 뭘 많이 내려주세요 라는 식의 부탁은 어디다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늘에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는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축제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천의식이나 축제라고 하는 게 열렸으면 이 당시 원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노래도 부르고 자기들 딴에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악기라고 하는 것도 뭔가 대충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막 뭔가 소란스럽게 같이 외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악가무가 이루어집니다. 노래, 악기 연주, 춤 이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고대의 제천의식과 축제에서는 음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돼 있는데 제가 첫 줄부터 따옴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요렇게 바꿔주세요. 한글 프로그램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뭘 써놓으면 이렇게 약간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음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분에 수정을 해주세요. 자, 특히 고대인들은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서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며 춤추며 이것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악가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다가 원시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는 지금의 악가무의 형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악가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예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각의 국가마다 했던 제천의식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 명칭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천의식이 그냥 제천의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느 나라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역사 선생님이 해주셨던 청킹을 해보면 부엉이 이렇게 외우셨대요. 부여의 영고니까 부엉 이렇게요. 부엉이 이렇게. 그다음에 고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고동소리 뭐 이렇게 백고동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것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거는 동해 무천이니까 동무생각 같은 동무 뭐 이렇게 외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있잖아. 각 국가마다 열리는 제천의식의 명칭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부여의 제천의식 이름은 이런 인고 문제는 없어. 그지? 부여의 제천의식 이름은 이렇게 묻는 단순한 인고 문제가 어딨어. 사흘 밤낮을 즐기면서 뭐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했는데 이것은 부여의 뭐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라서 문장이 되게 길어지면 저 단순하게 암기한 사실들도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청킹을 통해서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제천의식의 이름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주고 문제가 나갈 때는 단답형으로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실들이나 그림들을 막 풀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자, 한편 마한에서는 5월에 씨 뿌리기가 끝났을 때와 10월에 추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고 한다 돼 있어서 보통의 제천의식은 1년에 2번 열립니다. 뭐 할 때? 씨 뿌릴 때. 어떻게 할 때? 추수할 때. 이렇게 2번 정도의 제천의식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저게 일반적이지만 각 나라에 따라서 언제 하는지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고대의 제천의식과 축제에서 연행된 음악이 매년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수의 성격의 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5월 때 어떻게 했니? 작년 10월 때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계속 이어가려면 뭔가 그때 했던 노래나 춤이나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과거에 했던 모양들을 기억하는 식의 전수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국악은 일부의 장르는 100% 전수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선생님이 하고 있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판소리라든지, 선생님이 연주하는 산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산조라든지, 이런 식의 음악들은 저 전수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들, 이게 교육에서 나타나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구전에 의한 교육이었을 것이다.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 구전에 의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전 땡땡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구전 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다라는 뜻이고, 심수라는 뜻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전심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시작점인과 동시에 지금의 민속학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인데, 소리를 전달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심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소리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소리를 대하는 태도, 우리 선생님의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요즘의 교육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냥 뻥긋뻥긋 선생님이 몇 번에 노래하는 걸 따라해 보는 걸로 음악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음악을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고,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음악을 되게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오락적인 기능만 추구하는 것들보다는 음악은 굉장히 진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단소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아이들은 단소라고 하는 악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아요? 단소 풀기 어려워요. 플라스틱이에요. 뭐 장난감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장난을 치거나 뭘 누구를 때리거나 이렇게 갖고 움직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선생님은 어떤 지도가 필요할까요? 악기예요. 그죠? 소리를 내는 악기고 음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좋지 않다라는 지도가 꼭 필요하겠죠. 그죠? 제가 요즘 수업 실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어저께 수업 실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단소 가지고 칼싸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칼싸움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단소 가지고 이렇게 칼싸움하면 재밌어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거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데 이렇게 모션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는 장난을 하지 않고 음악은 상당히 진지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전심수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용고사 문제에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전하는 거 네 글자 쓰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겠죠. 뭔가 음악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스승이 갖는 태도들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뭐 어쩌고 저쩌고 사례를 통해서 쓴 다음에 이런 전수 방법과 이런 교육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고, 이게 현대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하면 이제 인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1주차 수업부터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고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암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를 주면 그거 가지고 적용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가니까, 암기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인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단소의 예도 들고 뭐 음악의 예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글이나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시간서부터 그냥 부여영곡 고구려 동맹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행위가 주는 의미,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건 끝났는데, 그럼 상고시대에 있었던 음악교육은 전부 다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제천의식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제천의식은 아까 제가 대충 어떤 형태라고 했죠?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무슨 형태? 악가무가 종합된 건데 어떤 형태? 원시적인 형태다. 지금처럼 음악이나 악기가 갖춰진 상태가 아니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악가무가 종합된 형태를 얘기한다. 자, 그럼 음악의 원래 모습은 악가무가 종합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음악의 원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겠죠. 과거에도 그랬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국악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묘제례악 같은 거 보면 노래 부르는 거 있고 악기 연주하는 거 있고 일무 추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가무가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의 기본적인 갖춰야 되는 요소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저 제천의식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얘기들을 잘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고구려의 기록. 자, 고구려는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거의 북쪽 지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많이 남아있냐면 무덤이 많이 남아있어요. 고분의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벽에다가 뭘 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시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백제가 있는데 백제는 주로 무슨 짓을 했냐면 백제는 일본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뭘 갖다 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나라는 백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지도의 삼국시도를 생각해 보면 고구려는 위쪽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고분의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쯤 있는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와 교류를 열심히 하고 일본과 교류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뭔가 전해주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나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아래쪽에 있었을 거거든요. 자, 이 나라는 자기 걸 잘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을 누가 하게 되나요? 신라가 하게 됩니다. 누구랑 뭘 갖다 주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잘 지키는 일을 한 게 신라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되게 뭔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역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문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어디다 퍼주고 누구랑 교류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의 것들을 잘 지키는 게 결국 큰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자, 고구려의 기록. 삼국사기 약지에는 진에서 보내온 칠연금을 재상이었던 왕산악이 새롭게 개량했다. 자, 중국의 진나라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것은 무엇입니까? 칠연금이죠. 누가? 왕산악이. 왕산악의 벼슬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에서 보내온 무엇을 칠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었던 재상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던 누가? 왕산악이 새롭게 개량했다. 이 왜 중요할까? 뭔가를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게 바꾼 거죠. 그래서 악기의 개량이나 한국의 문화들을 조금 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든 거예요. 새롭게 개량해서 뭘 만들었다?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곡이 있어야 되겠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그래서 항상 어떤 악기가 개량돼서 만들어지면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작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에 대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그걸 연주했더니 검은 악이 날아왔다.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이 뭡니까? 검은 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검은 고를 빨리 발음하면 검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은고의 뜻은 검은 악이 날아온 현악기다라는 뜻에서 검은 고 빨리 발음하면 검은고 이렇게 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요렇게 했던 이 기록에 따르면 왕산악은 악기를 제작했어요. 근데 그냥 만들지 않았죠. 어디서 보내준? 중국에서 보내준 뭐를? 칠연금을 가지고 검은고를 만들어서 이 검은고를 6현 정도로 다시 현의 수를 개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량 방법들을 통해서 칠연금을 검은고에 맞게 만들고 검은고 악곡을 작곡하고 그 연주에 매우 뛰어난 검은고의 대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따라서 왕산악을 비롯한 그 당시의 검은고 연주자들이 그 후에도 후대의 검은고 음악을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서 물려주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전심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악보나 기록이 없던 시절에 스승의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구전심수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저 왕산악이 저렇게 했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검은고를 그려놓은 그림은 고구려 지역이니까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벽화. 맞아요. 고분 벽화에 검은고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려 시대에 남아있는 기록, 그다음에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은 고분과 연결되는 게 많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국악사를 배울 때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니까 나온 악기가 뭐였어요?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였죠. 그죠? 검은고는 어느 나라의 악기입니까? 고구려의 악기입니다. 자, 거기서 저 검은고를 검은고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왕산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백제는 아까 무슨 짓을 많이 했다 그랬죠? 퍼다 주는 오지라퍼처럼 어디다 뭘 갖다 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자, 백제의 음악과 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발전했는데 또한 어디에? 일본에 전래되었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 어떤 특정한 나라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일본에 뭔가를 많이 전해준 나라의 약간 특징적인 나라로는 백제가 들 수 있는데 554년에 일본에 파견된 백제인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 몇 사람이게요?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는 일본에서 횡적, 군우, 망목, 춤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 네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음악을 전해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뭐 횡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로 부는 피리를 얘기하게 되고요. 네, 군후라고 하는 거는 현악기 중에 일종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써 있는 저 망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필이라고 부르는 관악기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악기와 관악기, 그다음에 춤 등을 저 네 사람이 가르쳐 주게 되고, 그다음에 미마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백제인 미마지. 미마지는 소년들을 모아서 오나라에서 배워온 기악무를 가르쳤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이 기악무를 요즘 말로 바꾸면 너무 어렵잖아, 그지? 요즘 말로 바꾸면 탈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난 미마지야. 내가 뭘 좀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기악무거든. 그럼 제 얼굴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탈이 씌워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탈춤을 우리가 저 기악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해 주었다라고 돼 있어서 미마지는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춤과 음악을 가르쳤던 교사였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고구려의 선생님은 누구였어요? 왕산악이었죠. 그죠? 왕산악.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선생님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군 거예요? 미마지인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한테 음교 기초반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 하나 기억해야 된다면 누구를 기억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선생님은 서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악기는 검은고라고 하는 게 있고, 백제에서는 미마지가 기악무라고 하는 것들을 전승해 줬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럼 삼국시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역할 또는 이 사람들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왕산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붙여줍니다. 어디로? 검은고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 미마지 이런 사람들은 백제인으로서 일본의 음악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탈춤이라고 하는 걸 전해준 사람은 미마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 나라가 써 있는데 가야와 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악사나 교육사에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계 이름은 가야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야에서 연주하던 현악기를 가야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야는 남아있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야에 있던 가야금 연주자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에서 연주하던 우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와 함께 신라로 넘어가서 음악을 계속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심 악기는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됩니다. 자, 검은고와 가야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검은고는 되게 남성적이고 투박한 소리가 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손에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를 들고 연주하거든요. 현을 그냥 손으로 튕기는 가야금에 비해서 둔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은고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씩씩한 기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 고구려인 거고, 가야금은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굉장히 섬세한 소리들을 내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가야나 신라에서 주로 갖고 있던 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역적인 분위기나 특징이 악기의 특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쟁도 너무 많고 중국의 험난한 그런 지형에 있었으니까 약간 북이라든지 뭔가 센 것들, 행진한다든지 군대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 거에 비해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에 되게 평화스러운 나라였죠. 신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가야금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개인적인 연양하게 약간 소박한 형태의 음악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위치했느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가 결국 음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가야국의 사람이었지만 가야국이 멸망하게 됨으로써 그의 제자 이문과 함께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일이야. 가야에서 누가 악기를 들고 온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서 오세요 해야지, 그지? 그래서 충주의 탄금대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루가 여기서 가야금을 연주해. 고마워 우리나라에 와줘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머물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제자들을 보내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흥왕이 이런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작품을 쓰면서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자, 그래서 우룩은 각 제자들의 재주를 고려해서 라고 써 있어요. 각 제자들의 뭐를 고려해서, 재주를 고려해서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딱 왔는데 얘가 뭘 잘할 것 같은지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너 가야금 배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손가락이 조금 짧고 손가락에 힘이 좀 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가야금을 시키고, 말을 시켜봤더니 목소리가 좀 좋다 하는 사람한테 노래를 가르쳐주고, 뭔가 동작이 예쁜 선이 예쁜 사람한테는 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자들이 왔을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들을 보면서 전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요새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즘 교육은 학생 중심인가요? 교사 중심인가요? 학생 중심이에요. 그죠? 학생의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렇게 재주를 고려해서 각각의 종목들을 전수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즘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고한테는 가야금을 가르쳐주고 법지한테는 노래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돼 있고,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한 우룩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3명이에요. 이름이 뭔가요? 계고, 법지, 만덕. 자, 계고, 법지, 만덕. 이 중에 춤을 제일 잘 출 것 같은 이름은 누구예요? 왠지 만덕이가 춤을 잘 출 것 같죠, 그죠? 만덕이가 춤을 만덕하면 잘 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가야금이니까 무슨 이름을 가진? 개고, 기억을 가진 애가
가야금이라고 하는 거 제일 잘 연주할 것 같아. 근데 법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님 느낌이죠, 그죠? 법지 스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법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노래를 잘 부르는 노래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의 이름마다 이것도 약간의 청킹인 거야. 아까 우리가 부엉이, 고동소리 막 이런 거 한 것처럼 쟤네들도 저렇게 각각의 종목이 있는데 제자들의 재주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헤아려서 전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르기 제자한테 전수한 종목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가야금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르그로부터 12곡을 배운 세 사람은 그 이 세 사람이 누구야? 계고, 법지, 만덕 이런 사람들은 배운 음악 중에서 5곡을 선정했다. 우르은 몇 곡을 가르쳐줬는데 12개를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지네 맘대로 몇 곡을 골랐냐면 5개를 고른 거야. 그럼 우르 입장에선 어때? 요거 봐라 이러겠지. 뭐지? 막 그래서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고른 5곡을 연주하는 발표회에 가고 나서 우르기 그래, 내 생각이 틀렸어. 내가 가르쳐 줬지만 이 제자들은 5곡으로 줄여놓은 저 곡이 정말 좋은 음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룩도 참 대범한 스승이죠. 그죠? 12개를 가르쳐줘서 제자들이 마음대로 5곡으로 줄였으면 화낼만 하지, 그지? 내가 12개나 가르쳐줬는데 5개밖에 안 남겼어?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땠다는 거야?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남긴 우룩의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나기불류 에이불비 이렇게 써 있어요. 나기불류 에이불비.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말을 해석해 보면 즐거울 낙자거든요. 되게 즐거운데 류는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운데 막 지나치게 오바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너무나 정제돼 있고 자기 감정이 절제돼 있어. 분명히 음악을 들으면 즐겁지만 막 신나지 않은 뭔가 단정한 면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에이불비는 무슨 뜻이냐면 슬퍼요. 근데 비통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슬픈데 막 이렇게 울지 않는다는 거지. 슬픔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정제하고 삼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슬픔이 느껴지지만 그걸 막 비통하게 악을 써서 울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감정을 뭐한 음악? 절제한 음악. 감정을 담고 있는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음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나라의 특징으로 생각해 보면 가야는 왜 망했을까요? 가야는 굉장히 화려한 음악 문화와 화려한 공연 예술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땠을까? 막 넘쳤겠지, 그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고 막 이런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가야가 멸망하게 되니까 우룩이 갖고 있던 음악의 특징은 어땠냐면 굉장히 감정을 다 드러내고 화려한 음악이었어. 근데 신라이는 지금의 경상도거든요. 그럼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되게 무뚝뚝하죠. 아는 자자 밥도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막 상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죠. 그래서 신라에서 이 우르게 음악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나대잖아. 그랬겠지.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서 이 신라 출신의 점잖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 음악을 조금 줄여서 만들었고 스승이 볼 때 그 음악을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가야스럽지 않음을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대범하게 받아들여 줬다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 나라 문화에 맞는 음악들을 정제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질리게 하거나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자, 발라드 가수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울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절제해서 되게 덤덤하게 부르지만 우리는 그 노래 들으면 너무 슬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꺼이꺼이 울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음악이 더 가치로운 음악이고 감정을 움직이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고대 음악과 삼국시대 음악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있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요새 음악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약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덧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공부를 할 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글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업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애들 생기부나 써주고 애들 그냥 만나서 조회종례나 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인성과 인격을 바르게 만들고 음악 교육을 정말 진지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첫 수업서부터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씩 이제 곱씹어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음악을 전수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본다. 이런 거. 단순히 소리만 전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들. 네,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좀 정제해서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저 역사적 사실들이 현대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딱딱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음성서라고 하는 왕립음악기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음악관장 기관들이 나올 건데요. 음악관장의 이름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최초의 음악관장 기관을 우리는 음성서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음성서는 몇 년도에 설립됐다라고 써놨나요? 아니죠? 앞에 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서기 651년 이전에 설립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51년 이전이니까 650년이 될 수도 있고 649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에 설립됐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저렇게 써놓은 이유는 저거 이전에는 설립됐다라고 써놓는 이유는 저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음성서에 관리 2명을 파견한다 라는 기록이 저때 돼 있어. 음성서의 관리를 파견한다. 그 얘기는 음성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음성서가 있는 건 맞지만 음성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설립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음성서가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사실이 또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음성서가 설립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음성서는 저때 설립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다 진덕여왕 5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진덕여왕은 어느 나라의 여왕입니까? 신라죠. 그죠? 자, 그럼 음성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신라에 있었다는 얘기야. 아까 선생님이 신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고구려는 고분 벽화를 많이 남기고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백제는 일본에 뭔가 전해준 역할을 많이 했고 신라는 자기 문화를 잘 지켰다 그랬지, 그지? 자기 문화를 잘 지키면서 뭘 만들어 놨냐면 기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야. 음악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었다. 이 얘기는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기관에서 음악 교육을 주관했다는 얘기고 이때 음악을 누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교육으로 이어졌을 거기 때문에 저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다? 신라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통일을 누가 할 수밖에 없다. 신라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서라고 하는 기관은 신라의 음악관장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경덕왕 때 이름이 대학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해공왕 때 음성서로 바뀌었다 돼 있어서 음성서는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한번 바꿨어요. 그래서 음성서로 시작해서 대학감으로 갔다가 다시 음성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최초의 음악기관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최초의 음악기관 음성서는 음성서 대학감 음성서로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음성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당시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모든 일을 다 음성서에서 맡아서 했어요. 교육도 하고 행정도 하고 월급도 주고 관리도 하고 선발도 하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음성서라는 기관에서 맡아서 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고대와 삼국시대 얘기하면서 어떤 특정한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지금의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상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 있다 뿐이지 각자 너무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백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고 백제 사람이 쓰는 말을 신라 사람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언어나 문화가 완전히 달랐던 세 개의 나라가 그냥 공존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알아주고요. 국악에서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중요한 것처럼 이 신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야의 화려했던 음악을 들고 신라로 넘어온 사람은 누구? 우룩. 그 우룩을 받아들여서 극진히 대우해주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지켜준 사람은 누구? 진흥왕.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진흥왕 같은 사람이 되시면 제가 우룩처럼 제자를 많이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펼쳐진다라는 얘기였어요. 어때요? 들을만한가요? 재밌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까지 딱 마무리를 한 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결국 통일을 한 나라는 어디다? 신라다.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 이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진흥왕이 우룩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음악 문화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음악을 잘 지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좀 정제해서 신라 문화에 맞게 고친 거를 딱 우룩이 듣고 이 음악은 너무 좋아 라는 거를 8글자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나기불류 에이불비 그랬다고 그지? 즐거운데 지나치지 않고 슬픈데 비통하지 않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 각각의 재능을 살려서 음악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또 음성서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결국은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는 아까 저 위에 있었던 왕산악의 악기도 우리나라의 악기가 된 거야. 왕산악의 악기가 뭐지? 검은고. 그럼 신라에는 이제 뭐도 있네? 검은고도 있고 가야금도 있는 거야. 그럼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고구려가 연주했던 검은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괜찮았을까? 좀 별로였을까? 좀 별로였겠지, 그지? 왜 각자 문화에 맞지 않는 악기, 저 악기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쁘게 타는 가야금 같지 않게 너무나 씩씩하게 연주하는 악기랑 우리 스타일은 좀 아니야, 별로야. 이래서 검은고를 어떻게 했을까? 안 하는 거야. 근데 검은고 안 하면 어떻게 돼? 괜찮지 뭘 어떻게 돼. 검은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지. 근데 통일해서 어쨌든 악기가 하나 더 생겼으면은 이 악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구전심수를 통해서 계속 전승을 해야 되는데 배우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야 신라 사람 중에. 그래서 누구에게 명을 하게 돼요. 옥보고야 검은골 지켜줘. 이렇게 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일신라에서 왜 검은고 전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신라 사람들 정서에는 이미 가야금이 익숙하니까 검은고라는 악기가 되게 낯설고 마음에 들지 않은 악기였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있었던 검은고를 지키는데 특별한 임무를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옥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옥보고는 검은고를 맡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러면 배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검은고는 어떻게 될까?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옥보고가 자기 밑에 두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옥보고는 속명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명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답안지를 받아보면 송명득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야, 송씨 아니야? 속 그래서 속명득에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 제자, 옥보고의 첫 번째 제자
명득에게 가르쳐줬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나 몰라. 금을 어떻게 해라. 귀하게 다뤄라 하는 귀금 선생에게 그 다음 전수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장과 청장, 그 다음에 안장의 아들인 극상과 극종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검은고를 하고 있어서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가업전승의 모습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옥보고 다음에 두고 속명득, 그다음에 금을 귀하게 다룬 사람 귀금선생, 안장, 청장, 누구의 아들? 안상의 아들 극상, 극종 이렇게 검은고가 쭉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된 신라는 가야금도 갖고 있고 검은고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비파라고 하는 중국의 악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돼서 가야금, 검은고, 비파라고 하는 세 가지 현악기를 보유합니다. 이걸 삼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교육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국악사에서 할 얘기니까 넘길 건데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면 고구려에 있었던 악기를 통일이 되면서 신라의 악기로 편입하게 되니까 이제 세 가지 현악기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정서상 검은고가 별로 마음에 드는 악기가 아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옥보고, 검은고, 옥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나 퀴즈를 가보죠. 우리 지금 몇 분 수업했어요? 그래, 한 50분 정도 수업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나왔다고요? 네. 꽤 많은 역사적인 사실도 없는데 지금 이 정도면 조선시대는 어떨 것 같아? 조선시대는 막 5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배우고 누가 누구한테 배우고 미칠 것 같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자, 이 중에 기양모라고 하는 걸 전승한 사람은 미마지. 기양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탈춤,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니까 미마지는 기양무인데 미마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 백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뭔가 연상작용을 통해서 얘네들 좀 기억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우룩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붙어야 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계고, 그 다음에 만더. 선생님 누구를 안 썼어요? 법지를 안 썼네. 법지는 뭘 배웠나요? 노래 법지가 약간 스님 같으니까 노래를 배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사실들을 좀 암기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인물들을 나열한 거예요. 자, 이 중에 검은고로 하나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가요? 왕사나, 그 다음에 안장, 극종, 옥보고, 귀금선생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검은고로 하나 되는데 시대가 다른 인간이 하나 있어요. 왕사낙은 언제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검은악이 날아와서 춤췄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사낙이니까 왕사낙과 옥보고라고 하는 이 두 명의는 뭐는 같지만 전승한 종목은 같지만 검은고를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시대가 어떻다? 다르다. 고구려는 거의 한 3, 400년대고 옥보고가 활동한 시대는 한 700년도 정도 되니까 한 400년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사람을 같은 시대라고 보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운 사람들을 좀 나열해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고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연결시켜 보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오늘 배웠던 인간들을 좀 써봤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